까마귀나더 시장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반도체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날이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란, 이스라엘, 미의 다급히 휴전 협상 희망 신호, 전쟁이 생각보다 빠르게 종식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주식은 큰 폭으로 상승으로 마무리. 그러나 다시 한번 트럼프가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 SNS에 또 소개령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은 내피셜을 조금 플러스 시켜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정권 유지를 위해 이란과 전쟁을 끝낼 의지가 없다. 전쟁을 지속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네타냐후는 재판을 받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쟁이라도 해서 자신의 죄를 덮고 계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은 전쟁은 하고 싶지 않으나 선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반격을 할 수밖에 없죠. 선제 공격을 당했는데 바보도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는 겉으로는 중재하려는 척하고 있지만 먼저 공격을 당한 이란이 먼저 항복을 하지 않는 한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먼저 공격을 당했는데 먼저 항복을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기회에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란을 확실하게 굴복시키고 이란과 핵 합의가 평화적으로 안 되니까 무력으로라도 핵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싶어하고 이란은 전쟁을 하고 싶진 않으나 핵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항복을 하거나 핵 합의를 하면은 이란의 국력은 계속적으로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을 꾸역꾸역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란은 진다. 양육 강식의 세계죠. 어차피 질 거 그냥 빨리 항복을 하고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이란에게 명분과 살아나갈 돌파구는 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스라엘과 미국이요. 너무 압박하면은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공격하겠죠.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시에 충격을 줄 수는 있으나 나스닥의 추세를 하방으로 돌릴 수는 없다. 나스닥의 추세를 하방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금리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밖에 없습니다. 공포지수 62, 푸덴콜옵션 0.66, 아쉽게도 약간의 상승. 요즘 푸덴콜옵션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푸덴콜옵션은 주식이 내려가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면 푸덴콜옵션은 내려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금요일과 월요일에 그 반대로의 현상이 나왔다.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의 일정은 미국 산업 생산이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일본의 금리 결정은 동결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밤으로 넘어가는 금리 결정 이후에 FOMC 기자회견이다. 파월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결국에 시장은 이 모든 현재의 힘든 상황을 파월의 입에 모든 방향을 맡겨버린 것이죠.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긴 한데 추후에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준다고 하면 현재의 지루한 나스닥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될 것이며 여전히 매파적으로 나는 모르겠다. 지표를 보며 결정할 것인데 여전히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조정장에 돌입하겠죠.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조정장에 돌입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건전하게 힘을 모아서 추후에 최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뭐 그대로 최고점을 돌파해도 저는 물량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국제유가입니다.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상 여전히 22평선 위에 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히 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고 캔들이 22평선 밑으로 확실하게 캔들 몸통이 이탈해줘야 리스크가 조금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국제유가도 똑같아요. 4시간 봉상 전쟁이 심화되자 급등을 한 후 볼린저 밴드 닿지도 않는 둥둥의 캔들이 뜨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22평선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오르고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US100 나스닥 지수 계속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꾸준히 점차적으로 오르다가 삼각 수렴 패턴 이탈을 하고서 다시 한번 21선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해줬죠. 그러면은 이 차트를 4시간 봉으로 좀 크게 봤을 시 단기적인 하락의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고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기존의 쐐기 삼각 수렴의 채널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4시간 봉상 중앙 20선을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이 하락의 추세 채널로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20선만 지켜주면은 횡보를 해주면서 파월의 입까지 파월의 기자회견 그때까지 횡보를 해주면서 파월의 입으로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러니까 현재는 여전히 재미없는 장이며 평단이 높거나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여전히 지금 나스닥이 고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분 매도로 리스크를 조금 회피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부분 매도로 리스크를 회피하신 분들은 남은 물량은 계속 가져가 보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횡보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설레발로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오늘 상승 추세선 하단을 맞는 가격은 324, 한 320 부근까지 온다고 하면 단타의 물량으로 한번 잡아봄직하다. 테슬라는 주목받고 싶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내려도 저번 주 금요일처럼 오를 수가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목이다. 단기 상승 추세.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145달러가 저항이다. 엔비디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145달러를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방이 막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145달러를 정확하게 캔들 몸통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이끌고 나스닥을 최고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대장주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는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를 사기도 그렇고 오히려 145달러를 돌파하면은 단기 매매, 단타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반도체 단기적인 상승 추세 검정색 선을 그었고요. 현재 우리 더 CJ 가족들은 약간의 속수를 매도를 했었죠. 저번 주 목요일에 약간의 매도를 했었다. 리스크 회피를 했으니까 이제 낮은 평단에 갖고 있는 8, 90, 속술의 8, 90의 어떤 적정 단가, 이 물량들은 부분 매도로 리스크 회피를 하고 남은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 상승의 추세 안에 어쨌든 있기 때문에 부분 매도의 타이밍은 캔들이 상승 추세 상단을 맞는 뭐 이러한 지점이 되겠죠. 구글 나쁘지 않아요. 저항선, 빨간색 저항선에 맞고 있지만 굴곡이 있을 뿐 상승의 추세이다. 괜찮은 상황. 구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로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사팔사팔해야지만 본주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홀딩, 애플, 문제는 애플이죠. 애플이 중기적인 하락의 추세에서 단기적인 상승의 추세를 좀 억지로 채널을 그어놨는데 파란색 음영으로 그어놨습니다. 거기를 이제 또 맞고서 약간의 반등. 그런데 193달러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중기 하락의 채널인 이 검정색 선까지 밀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 그런데 지금 연예인이 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럴 때 애플을 안 사면은 또 언제 사겠습니까? 다만 기회비용을 많이 날리게 되겠죠.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드의 일부분은 애플이 이렇게 쳐내릴 때 애플을 좀 사고 긴 고통을 견디면은 나중에 좀 좋은 날이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플이 190달러 초반까지 온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추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숏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스톡캐스틱이 K값이 D값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했는데 숏이 다시 한번 아픔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숏은 왜 숏이겠습니까? 짧게 매매를 해야 된다. 증시가 미친 듯이 오를 때 약간의 매수로 들어가서 반등이 오면 매도를 하고 증시가 내리면은 수익 실현을 하는 짧은 매매, 그게 숏이다. 현재 숏이 진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의 파동으로 봤을 때는 뭐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반등 타임이긴 해요. 금요일에 좀 반등을 해줬죠. 그리고서 월요일에 다시 하락. 그러면은 또 롱이 진짜 미친 듯이 오를 때 약간의 매수를 하여 롱의 수익금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숏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를 보면은 테슬라, 정말 미친 듯이 인기가 있는 테슬라, 그리고 서클도 최근에 상당히 좀 핫한 종목인데 너무 급등락이 심한 서클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68,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상당히 위기였습니다. 상승 추세선의 하단을 이탈하는 캔들, 상당히 위기였죠. 위기를 딛고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채널 안으로 복귀해주고 21선도 돌파해주는 모습. 이제는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은 목표가인 280불. 진짜 힘드네요. 코인베이스 이별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좀 힘든 종목. 테더 코인 쪽에 희망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저항선을 빗각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일단 파란색 선 밑에 캔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저항을 막고 이렇게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 희망사항이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지지부진한데 비트코인의 가장 좋은 모습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냥 21선 위에서 와리가리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버텨주기만 하면 됩니다. 게더리움 또 위기였죠. 저항선, 빨간색 저항선과 상승 추세의 하단선, 여기를 이탈하면은 추세의 하방 전환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가까스로 지켜내줬다. 그래도 200일선 위에 좀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 200일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횡보를 하면서 정말 게더리움도 파월의 입을 기다리는 것 같다. 파월의 입으로 이 추세선을 이탈할지 아니면은 돌파할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레딧이라는 종목을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멤버십 종목이었다고. 그래서 좀 영상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팔로우업을 한번 해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약 한 9%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오늘 둥둥이 뜨게 되는 거죠.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둥둥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수익 실현해야죠. 레딧을 아직도 혹시 홀딩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는 좀 신중하게 살 자리에서만 사고 길게 홀딩하는 스타일이며
단기 매매는 뭐 살짜리든 안 살짜리든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빠르게 치고 빠지기를 하는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과 태도다. 때론 나쁜 결정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 통제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때로는 단타치다가 물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이고요. 나스닥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미없는 장은 맞고요.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장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와리가리 하면서 파도를 치는 게 주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중장기 투자 스윙과 단타를 같이 하면 돼요. 물론 잘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지만 계속 같이 하다 보면은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